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오늘 낮에 서울지법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자회견이랑 법원 면대방청을 다녀왔는데요. 평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따라 진짜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덥다는 느낌이 어제보다 그제보다 훨씬 심하게 느껴져가지고 양산도 잘 쓰고 다니고 물도 마시고 이래가지고 엄청 관리를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양산을 들고 있거나 이러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피켓만 들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제가 맨 앞줄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하고 있었는데 이 기자회견문 낭독만 하면 이제 기자회견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제가 그 잠깐을 버티지 못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의 그 일사병 같은 거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데 제가 왜 지하철에서 공황을 느꼈을 때는 되게 뭔가 천천히 막 이런 몸의 증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일사병이라는 거는 정말 찰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생각이 나는 게 다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하시고 나면 이제 끝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줄기에서 땀이 쭈루룩 떨어지고 와 너무 덥네 하고 끼고 있던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리고 1초 2초 만에 제 몸이 되게 휘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옆에 계시던 분이랑 우리 사무총장님이 저를 빨리 이렇게 받아주지 않았으면 그냥 바닥으로 고꾸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급히 사무총장님한테 이렇게 약간 부축 받아가지고 그늘 있는 쪽으로 빠졌는데 순간 제가 넘어지는 거를 보신 분들이 얼마나 놀라셨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늘에 와가지고 진짜 한 1, 2분 정도? 잠깐 앉아 있으니까 정신이 좀 돌아오는 거예요. 나 진짜 정신 돌아오자마자 너무 죄송한 거야. 이게 너무 오늘 중요한 기자회견이었거든요. 나 진짜 내가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기자회견 맥을 끊고 다들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제가 안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그늘에 들어가자마자 한 1분, 2분 만에 진짜 거의 바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마무리까지 다 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괜찮냐 라고 걱정을 해주신 게 정말 무색할 정도로 그늘에 들어가자마자 빨리 회복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때도 한 8월 진짜 제일 땡빛이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 버닝썬 변호사 전치영 해임 기자회견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또 진짜 너무 더웠어가지고 저희 같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셨던 당원분 중에 한 분이 더위를 먹으셨는지 좀 안 좋으셨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방에서 갖고 있던 얼음물을 꺼내가지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딱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법원 방청 들어갈 때까지도 들어갔다 나와서까지도 계속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바로 회복을 해가지고 또 2시에 들어가야 되는 엑셀 수업은 놓쳤지만 4시에 엑셀 수업까지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엑셀 수업까지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이제 토요일에 마켓 한다고 했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오늘 나 이런 일 있었어. 너무 죄송해 죽겠어. 미안해. 진짜 막 창피하고 너무, 아, 그랬더니 친구가 아마도 이제 내일 마켓에 올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언니 마켓에 올 게 아니라 쉬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너무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내 위주로 다녀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창피한 얘기를 왜 이렇게 구구절절 하냐 하면, 올여름 더위 진짜 조심하라고요. 저 작년에 그 한여름 땡볕에도 외부 기자회견 땡볕에 땀 주룩주룩 흘리면서도 다 나가고 또 멀쩡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늘 최고 온도가 30도였나? 어쨌든 낮은 온도는 아니긴 했는데, 작년에 막 37도, 38도 이럴 때도 제가 끄떡이 없었는데, 요 컨디션 관리라는 게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오늘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쉬지 않는 주둥아리 제목이 레즈비언 유형 테스트잖아요. 이것도 제가 원래부터 하려고 딱 제목을 정해놨던 거여가지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쓰러지는 일만 없었으면 바로 테스트를 딱 시작했을 텐데, 앞에 또 이제 쓸데없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원래 사실 제가 이걸 언제부터 하려고 했었냐 하면, 그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주간에 덕성여자대학교 레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레디어스 트위터에 올라왔던 거를 하려고 캡처를 해놨었는데, 이제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그 사이에 뭐 이것저것 다른 거를 하느라 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그 페이지가 만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시 얘기를 하죠. 뭐든지 봤을 때 해야 되고 할 마음이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번에도 제가 게으른 탓으로 레디어스에서 올려주었던 레즈 유형 테스트는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검색창에다가 레즈비언 유형 테스트라고 쳐가지고 나오는 거를 아무거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레즈비언 심리 테스트, 정확한 레즈비언 판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블로그 이름 자체가 레즈비언 연구소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나는 레즈일까? 바이일까?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저는 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남자도 사귀어봤고 여자도 사귀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까지를 생각했을 때는 바이섹슈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는데, 제가 남자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 지가 좀 꽤 오래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테스트를 일단 재미로 해보는 레즈비언 테스트 첫 번째, 레즈비언인지 바이섹슈얼인지 궁금할 땐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과한 레즈비언 테스트도 있네. 둘 다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레즈비언 테스트. 당신은 레즈비언, 양성애자, 이성애자? 여러분, 우리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항상 쉽거나 명확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적 스펙트럼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즉시 알아차리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내면을 발견할 때 더 행복해질 거예요. 데이트할 때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혹시 누군가와 연결되는 게 항상 어려웠나요? 이 설문에 답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테스트 시작! 레즈비언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요? 네. 영화 소설에서 동경하는 여성 캐릭터가 있나요? 네, 몇 명 있어요. 당신의 친구 대부분은 여성인가요? 네, 모두 여자친구예요. 솔직히 말하면 20대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 몇 명 빼고는 다 여자예요. 지금 새로 사귀는 친구들이 모조리 다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레즈비언 사랑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하나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정확하게 정체성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조금 무성애에 가깝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굳이 나누자면 레즈비언 쪽에 가깝지만, 굳이 또 제가 생각하는 정체성을 얘기를 하자면 무성애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레즈비언 사랑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하나요? 라고 했을 때 보통 GL이나 여성 커플들끼리 하는 유튜브 이런 거를 많이 보시잖아요? 레즈비언 분들은? 근데 제가 지난번에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얘기 때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안 봐요. 근데 또 지금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민지영 작가님의 소설 중에 제일 재밌게 읽은 게 망각하는 자에게 축복을 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민지영 작가님의 소설 중에서는 가장 레즈 느낌이 많이 나는 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레즈비언 사랑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하나요? 라는 질문은 약간 저한테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거는 그다지 즐기진 않는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으면 또 읽거든요. 이 보기가 네, 저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 좋아요. 레즈비언 사랑에 관한 거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단지 좋은 이야기들이 좋아요. 아니요, 생각만 해도 벌써 기분이 이상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두 번째 거 레즈비언 사랑에 관한 거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단지 좋은 이야기들이 좋아요. 인 것 같아요. 그 망각하는 자에게 축복을 그거 내용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피어나는 여성들의 어떤 되게 다양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걸로 찍어야겠다. 그다음에 남자랑 데이트할 때 항상 여자친구들이 생각나나요? 남자랑 데이트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남자들이랑, 그러니까 남자친구들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도중에 여자친구들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나 내 친구한테 가봐야 돼 하고 남자친구랑 자리를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 친구 불러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꼭 그 여자친구를 불러서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성애자라고 봤을 때 애인보다 친구가 조금 더 좋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남자랑 데이트할 때 항상 여자친구들이 생각나나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든든해요. 근데 두 번째 보기가 네 가끔요. 그리고 저를 정말 혼란스럽게 해요 라고 하는데 혼란스럽진 않아요. 그냥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은 거야. 그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든든해요. 또 좀 미묘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좋은 것 같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배우 3명을 생각해보세요. 모두 여성이다. 당신을 가장 잘 묘사하는 문장은 나는 화장을 하지 않고 집을 나서지 않아요. 나는 거의 매일 화장을 하지만 심부름을 하거나 집 주변을 서성거리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나는 사회생활을 할 때 화장을 꼭 해요. 나는 거의 화장을 안 해요. 나는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해요. 그다음에 당신은 여자에게 로맨틱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네. 제가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해가지고 두 소장님이 뭐야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며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설레고요. 근데 또 계속 얘기를 하듯이 그 사람이랑 뭐 어떻게 되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제가 얼빠이기 때문에 그냥 잘생긴 얼굴을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웃는 거를 보는 게 좋아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이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활짝 웃어주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웃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질문은 당신은 여자에게 로맨틱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니까 뭐 보기가 왜 또 이래요. 네, 그리고 극복하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만요. 아니요,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냥 네, 있어요. 라는 항목이 있었으면 제가 바로 선택을 했을 텐데 네, 그리고 극복하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가 나오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전 늘 얘기하지만 이 항목을 제가 클릭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제가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보기랑 상관없이 그냥
네, 여자에게 로맨틱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그냥 그나마 제일 긍정적인 걸로 하나. 그 다음에 당신은 LGBTQ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편하나요? 에서 T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편해요. 만약 정말 섹시한 여자가 당신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섹시한 여자한테 반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상상을 해야 되겠죠? 어떤 굉장히 섹시한 여자가, 근데 이 섹시하다는 게 왜 남자들이 말하는 가슴 크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마다 섹시한 느낌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섹시라는 단어 자체가 성적인 매력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사전적인 단어의 뜻을 좀 제끼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섹시한 매력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저한테 추파를 던진다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는데 이게 또 보기가 추파를 받아들여 번호를 물어본다가 있는데 번호를 바로 물어볼 수 있을까? 두 번째 보기가 얼굴을 붉히고 서투르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뻐한다. 이걸로 하자. 아니야. 근데 세 번째 보기가 내가 기쁜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어. 어색하게 웃는다. 요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섹시한 매력이 있는 여자가 나한테 추파를 던질 리가 없잖아.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귀여운 친구가 저한테 사탕을 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선택은 내가 기쁜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어 어색하게 웃는다. 이 레즈비언 테스트가 아니라 성격 테스트 아니야? 어떤 연예인이 당신의 패션 스타일을 가장 잘 묘사하나요? 크리스틴 스튜어트, 에바 그린, 에반 레이첼 우드, 아리아나 그랜데, 엘리엇 페이지, 테일러 스위프트. 다 모르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름 정도는 알지만 얼굴을 구별할 수는 없고 어떤 성향의 분들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시된 사진만 봤을 때 짝수 세 분은 약간 노출이 적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짝수 세 분은 노출도 있고 약간 화장이 짙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이 사진만 봤을 때는 크리스틴 스튜어트, 에반 레이첼 우드, 엘리엇 페이지 사진만 봤을 때는 엘리엇 페이지 같네요. 굉장히 제일 편안한 느낌의 옷을 입고 계세요. 자, 레즈비언 양성애자 이성애자 테스트 결과 레즈비언 66.7%, 양성애자 25%, 이성애자 8.33%. 그럴 수 있죠. 결과는 정말 이렇게만 딱 나오는 것 같고 밑에 이제 레즈비언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이라고 해서 역사적 인물 레즈비언이란 용어가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섬은 여성 간의 사랑에 대한 열정적인 시를 쓴 시인 사포의 고향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레스보스 섬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뭐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즈비언의 인구 통계라고 해가지고 레즈비언 통계로 제일 높은 데가 캐나다 1.9%, 미국 1.8%, 호주 1.8%,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멕시코, 네덜란드, 브라질,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터키, 폴란드, 대한민국, 베트남, 태국, 일본, 필리핀,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집트,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국가별 레즈비언의 연령 분포. 미국은 18세에서 24세까지 2%의 레즈비언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캐나다도 18세에서 24세가 2.1%로 제일 많고 영국도 18세에서 24세까지 1.9%로 제일 많고 보통 18세에서 24세까지 레즈비언으로 집계되는 수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20대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자주 묻는 질문, 다른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100%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는데 퀴즈 결과는 58.33%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퀴즈는 특정 요인들이 레즈비언 성향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 정체성은 복잡하고 매우 개인적인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퀴즈가 당신의 실제 경험을 완전히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퍼센트는 특정 질문에 대한 당신의 응답을 바탕으로 연구에서 관찰된 패턴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정체성에 도전하거나 정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외부의 평가보다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 신뢰하세요. 일단 저는 어쨌든 66.7%의 레즈비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한 레즈비언 테스트. 과한 레즈비언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떴어요. 이게 뭐야? 나 과한 레즈비언 테스트 해보고 싶었는데. 그럼 이건 끄고, 제가 최근에 이것도 트위터에서 본 건데 MBTI별 플러팅 기준표라고 해가지고 왼쪽에는 제가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는 글씨가 적혀 있고 스티커처럼 한 장씩 떼서 이렇게 왼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보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또 보여드리면 제일 좋기는 한데 일단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맨 위에 MBTI, 본인의 MBTI를 적으라고 돼 있고요. 그럼 스티커 중에서 E, S, F, J를 이제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제 MBTI를 작성을 했고 이 보드의 왼쪽에는 그냥 호의, 괄호에서 우정,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플러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는 이 메모들이 나한테는 그냥 호의나 우정이냐 아니면 좀 플러팅이냐 이거를 구분해서 붙여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들이 저한테 좀 상관없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한 개씩 해볼게요. SNS에 좋아요. 이거는 호의로 할 수 있습니다. 사진 많이 보냄. 이것도 호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 많이 보냄. 이것도 호의로 할 수 있습니다. 시크한 척하기. 시크한 척하기? 이것도 그냥 우정 아니야? 그리고 리액션 잘해줌. 이거 우정입니다. 장기자랑. 잘하는 거 어필. 이것도 우정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잘생겼다, OR 이쁘다고 말함. 이것도 제 기준에서는 우정입니다. 그 다음에 귀엽다고 말함. 요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제 그냥 친구들 중에서도 귀여운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너는 귀엽잖아 라는 말을 되게 습관처럼 합니다. 근데 정말 내 눈에 귀여워서 내가 진짜 작정하고 플러팅으로 귀엽다고 하는 거는 뉘앙스가 달라요. 귀엽다고 말함. 이거 플러팅으로 하자.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머리 묶는 척 목덜미 보여줌. 이거는 우정도 아니고 플러팅도 아닌데요. 얘는 지나가도록 할게요. 집 앞까지 데려다줌. 이것도 나 우정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향 맡으라고 손목 줌. 이것도 친구끼리 할 수 있어요. 손 크기 재자고 하기. 이것도 친구끼리 할 수 있고요. 머리 쓰다듬기. 근데 이거는 내 감정에 따라서 머리 쓰다듬고 안 쓰다듬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머리 쓰다듬는 걸 좋아하면은 해주고 아니면 안 하는데 이것도 그냥 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이 야근해줌. 이것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요. 고민상담. 고민상담 우정이죠.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제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연락. 우정이죠. 생일에 기프티콘. 우정이죠. 생일에 손편지. 이것도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친구 이거 우정이다 우정. 먼저 약속 잡음 친구끼리 가능하고요. 웃을 때 때림 친구끼리 가능하고요. 질문 많이 함 친구끼리 가능하고요. 카톡 칼답 친구끼리 가능하고요. 메일 통화 잡담 친구끼리 너무 가능합니다. 고가의 선물. 저는 누가 선물해줄까라고 얘기하면 하지마 라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고가의 선물이다? 하지마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고가의 선물을 상대방한테 플러팅으로 준다. 네, 전 주지 않아요. 이거는 우정도 아니고 플러팅도 아니에요. 저는 이거 친구든 애인이든 고가의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콘서트 친구고요. 방향 같을 때 같이 가기 친구고요.
열심히 꾸며서 만남. 저는 친구나 애인이나 전혀 꾸미지 않습니다. 얘도 지나가고 꿈에 나왔다고 말해줌. 이거 친구한테 할 수 있어요. 눈 마주침. 헉! 눈 마주침. 눈 마주침. 눈 마주침. 저는 친구 사이에서도 그냥 누구나 대화를 할 때에는 눈을 마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눈 마주침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그 사람이랑 눈 마주친 장면을 상상을 해버렸어. 엄매, 큰일 났네. 요거 약간 플러팅 느낌이 난다. 그 다음에 눈을 잘 마주침. 요것도 플러팅 느낌이 좀 난다. 평소보다 말 많이 함.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분은 말수가 없으시거든요. 다른 친구들보다 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말 많이 하면 그냥 우정이죠, 우정. 친구한테 오히려 더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말 적게 함. 이건 근데 플러팅은 아니긴 한데 그 사람 생각하면 제가 평소보다 말을 좀 적게 하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냐고 물어보기. 물어보고 싶은데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고. 웃기려고 함. 네, 저 웃기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플러팅. 플러팅? 잘 웃음. 저 그 사람한테는 웃는 것만 보여주고 싶어요. 술 마시고 전화하기. 술 마시고 전화하지 마! 저도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장난치기. 이거 플러팅일까? 질문 많이 함. 근데 궁금하긴 한데 그분이 말수가 적으셔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사소한 취향 기억해줌. 이것도 플러팅이죠. 특히 이제 그 사람이 먹는 취향, 그런 거를 좀 빨리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바뀐 외모 칭찬. 외모 칭찬 안 합니다. 외모 칭찬이 남들이 들었을 때 칭찬인 것 같아도 어쨌든 외모 평가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 칭찬하지 않고요. 간단하지만 어쨌든 MBTI별 플러팅 기준표 제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좀 잘 보이게 다시 배치를 해가지고 캡처를 해서 인스타 업로드할 때 같이 올려야 되겠다. 처음부터 좀 잘 할 걸 이거를 일일이 맞춰가지고 다시 배치를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됐다. 한 요 정도? 그러면 캡처, 수샷, 네, 스크린샷 해가지고 제 카톡으로 보내놨고요. 어쨌든 요 MBTI 플러팅 표는 제 기준입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MBTI별 플러팅 기준표 검색하셔가지고 네, 본인 것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방송이 되게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더운 여름. 네, 원래는 여름이 40도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30도에서 이렇게 휘청했는데 5월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 6월, 7월, 8월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금요일에 여기까지 녹음을 하고 마지막 멘트는 하지도 않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녹음 정지를 눌러가지고 끊었어요. 요까지 하고 나니까 갑자기 수치심이 막 올라오더라고. 근데 사실 내 몸 하나 아픈 거는 죄송할 게 아닌데 이 걱정을 끼쳐드린 게 너무 죄송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무리하지 않고 마음으로 연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에 녹음했던 것에 이어서 일요일입니다. 결국 친구가 하는 마켓에는 못 갔고요. 하루 푹 쉰 다음에 오늘 일정을 다녀왔는데요. 강남역에서 진주 편의점까지 여성 혐오에 맞선 여성들의 10년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추가 녹음하는 김에 요것도 잠깐 얘기하지 뭐. 사실 제가 금요일에 쓰러졌던 걸 아는 분들이 그 자리에도 계셔가지고 또 막 걱정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걱정해 주신 것이 아주 무색할 정도로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녔고요. 또 준비해 갔던 돌사탕도 나눠드리러 다녔어요. 여러분 돌사탕 아시나요? 이게 계획된 행사 시간이 조금 길어가지고 혹시 중간에 관객분들이 당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심리사탕이라고 하는 돌사탕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심리사탕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탕물을 뭉쳐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의 사탕이거든요. 이 심리사탕이라는 게 굉장히 단단한 사탕이라 가지고 잘 녹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심리를 걸어도 녹지 않는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약 4kg 정도를 걸어도 녹지 않는 그 정도로 오래 먹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심리사탕이라는 표현이 처음에 이제 쓰이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이 사탕이 있다, 내 눈에 들어왔다 라고 하면 좀 반드시 사는 편이긴 해요. 옛날에 비밀보장에 택배 보낼 게 있어가지고 그 택배 보낼 게 너무 조그맸거든요. 그래가지고 심리사탕, 그 돌사탕을 그 충전재? 그런 거를 대신해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보냈더니 그게 나중에 이제 비보 영상에 그릇에 이렇게 가득 담겨있는 영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심리사탕, 돌사탕을 들고 그리고 이제 비밀보장 티셔츠 중에 김수건니의 그 낯가리는 중 티셔츠를 입고 갔는데 보는 사람마다 낯가리는 거 맞냐고, 지금 티셔츠 잘못 입고 온 거 아니냐고, 아니면 이게 낯가린다의 낯이 아니라 밤낮의 낮인데 이게 오타 아니냐고 막 웃어가지고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금 먼 지역에서 와준 친구들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왔어?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한 듯이 왔어!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좀 진짜 친한 친구들, 믿을 수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몇 명을 얘기했는데 눈치가 빤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오늘 그 사람이 왔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누군지 꼭 알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렇게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인사도 많이 나누고 뭐 간식 같은 것도 주거니 받거니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1부에서는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상영회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보는 다큐였지만 왠지 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땀 닦으려고 가져갔던 손수건에 눈물을 적셨습니다. 근데 지난번 첫 상영회 때는 극장 안에 거의 모든 분들이 막 펑펑 우셔가지고 진짜 뭐 오바 좀 보태가지고 눈물바다였는데 이번에는 물론 눈물도 있었지만 굉장히 열정적인 환호가 우세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상영회가 다 끝나고 이제 2부에서는 여성 테러 범죄에 맞서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이라는 대담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대담을 나누어 주신 패널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다 박수를 치고 싶었고 실제로 초반에는 다 박수를 쳤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박수는 생략하고 진행을 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손을 가만히 두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 박수 없이 진행해 볼까요? 라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너무 치고 싶었던 저는 소리가 안 나는 날라리 박수를 계속 쳤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담이 시작이 되고 사실 처음에는 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신 온지구님께서 조금 긴장하신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연대하는 사람들과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대인원이랑 같이 만나시게 되는 거라서 저라도 긴장을 했을 것 같은데 점점 뒤로 갈수록 편해지시는 느낌이 좀 느껴져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느끼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에 여성의 이야기를 대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원동력, 이걸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모두 다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제가 요 몇 주 전쯤에 했던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막 어떤 기자회견이나 집회 이런 게 있을 때 사실 나 하나 안 간다고 큰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뛰어나가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거야.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여성주의 하고 있는 여자들, 페미니즘 하고 있는 여자들, 물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모두 다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냥 나 자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을 연출하신 정지혜 기자님께서 이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근데 사실 이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이라는 다큐의 내용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조금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이 좋은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우리만 봐서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GV 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약간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조금 더 오버하자면 관공서 같은 곳에서라도 좀 상영을 많이 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끝나고 나서는 시간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카페에 갔었는데요. 예, 전부 뭐 혼자 오거나 아니면 와서 만나거나 이렇게 각자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한 분은 특히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자기 주변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오늘 너무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막 많이 하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우리끼리의 뒤풀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의 추가 녹음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녹음해서 못하고 끊었던 마지막 멘트까지 야무지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불현듯 그냥 한마디 하고 싶어졌는데 제가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재취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며칠 안 남았는데 좀 고민이 많습니다. 재취업의 방향을 또 그냥 돈만 벌러 아무 곳에나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바와 결을 같이 하는 곳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준비를 해볼 것이냐 고민이 많은데 혹시나 제가 늘 항상 언제나 제가 이렇게 혹시나라고 얘기했을 때 뭐 답변이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혹시나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쟤랑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저대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긴 할 건데 아무래도 돈이 급하다 보면 아무 데나 갈 수가 있거든요. 짧게 하기로 해놓고 너무 추가 녹음이 길었네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